어떤 이야기엔 장면 사이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목소리가 있다. 감정이 넘치지 않게 요동치는 장면을 정리해주는 목소리. 이번 이막은 딱 그런 나레이션으로 흘러간다. 눈물보다는 숨결처럼 울림보다는 여운으로 말이다. 그러한 나레이션 때문에 이번 이막은 더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 같다. 3월 17일 기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또 엄청 추워졌어요.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번 주에 계속 춥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뒀던 코트를 다시 꺼내서 이렇게 무장해서 입고 있습니다. 네, 바로 본격적으로 폭삭 속았수다 저의 감상 기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와 같이 이 기록은 스포일러가 잔뜩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스포일러에 민감하신 분들은 뒤로 빠꾸 하시면 되고요.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의 기록 누려주시면 됩니다. 어느 때와 같이 저는 함께 누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아직 드라마가 끝나지 않은 시점의 기록이기에 줄거리는 빼고 바로 본격적인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막에서와 가장 달랐던 점을 꼭 짚으면서 이 기록 시작하도록 할게요. 가장 큰 차이점,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바로 나레이션을 진행하는 인물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라 하면은 문소리 배우님에서 아이유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문소리 배우님이 나레이션을 할 땐 애순이라는 캐릭터로서 나레이션을 했고, 이번 이막은 아이유 배우님이 애순이가 아니라 금명이로서 나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3막, 4막은 또 어떤 인물, 어떤 목소리가 나레이션을 할지 사뭇 기대가 되는 변화였어요. 때문에 다음에도 금명이의 아이유가 나레이션을 진행할까, 혹은 다시금 애순이의 문소리 배우님이 나레이션을 진행을 할까, 혹은 우리 박보검 배우님이 관식이로서 나레이션을 진행할까, 이러한 어떤 추측 상상해보는 재미가 생긴 거죠. 근데 어떤 목소리가 나레이션을 하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1막에서는 연출, 그리고 극본, 또 배우,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나눠서 점수를 배분하자면은 배우분들한테 150점을 주고 연출과 극본엔 100점을 줬던 회차였다라고 하면은 100점 만점입니다. 이번 2막은 배우분들한테 100점을 주고 연출과 극본에 각각 130점을 주고 싶던 회차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곧장 연출과 극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나갈게요. 극본과 연출이 정말 좋았다고 느껴진 이유는 나레이션 때문이에요. 저는 나레이션 역시 연출의 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레이션의 역할 굉장히 많아요. 설명형 나레이션도 있고 과거 회상형 나레이션도 있고 한데, 여기서는 이야기를 암시하고 또 이야기의 마무리를 짓는 역할로서 나레이션이 역할을 해 주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 추측, 제 판단, 특히나 이번 나레이션에 엄청나게 빛을 발했다, 역할을 했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 바로 이야기, 사건을 마무리하는 때 등장하는 나레이션들이었거든요. 그 나레이션의 역할 크게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감정이 과잉 소비되지 않게 딱 이렇게 감정이 지나치려고 하나 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나레이션이 등장해서 그 지나침을 꾹 눌러줘서 덤덤하고 담백하게 그 감정과 이야기가 소비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감정의 맺고 끄즘, 이 선을 아주 잘 타게 해주는 요소로서 작용을 한 거죠, 나레이션이. 그 나레이션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동명이의 죽음 이었거든요. 동명이가 죽고 나서 딱 애순이가 죽은 동명이 를 안고 오열하다가 관식이가 등장을 하거든요. 죽은 동명이의 목이 쿵 하고 처지는 걸 목격하는 순간 관식이가 이렇게 무릎을 콱 꿇으면서 무너지거든요. 그때 파도와 같은 굉음을 내며 오열하는데, 그 상황을 금명이의 나레이션이 되게 차분하게 정리를 해요. 관식이의 무너짐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서 그 슬픔과 오열의 순간을 딱 정리를 함으로써 그게 과잉 소비되지 않도록 진짜 딱 잘 끊었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의 나레이션에 저는 진짜 내 표면은 오열은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연출한 연출가님, 그리고 그러한 극본을 쓴 극본가님한테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동명이의 죽음을 그런 식으로 이제 끝내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끝내도 좋아하는데 그 동명이의 죽음을 한 번 더 짚어내주고, 또 이 동명이의 죽음이 이 가족에게 어떤 슬픈 사건 하나로 일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죽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그렇게 막 오열과 과장된 어떤 슬픔으로 포장되지 않아도 느껴질 수 있도록 딱 연출해내고 설명해주는 장면과 나레이션이 파라발미에 등장하거든요. 애순이가 동명이가 죽을 당시 그 또래의 아이를 보고 하는 행동, 그 부분을 얘기해주는 나레이션, 그리고 관식이가 동명이가 성장했을 때 이렇게 성장했을 거라 예측하면 동명이 또래 아이들에게 이렇게 덤덤하게 이야기를 건네고 이렇게 과자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얘기해주는 장면과 함께 등장하는 그 모습과 나레이션이 막 과장되게 포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에게 그 슬픔이 얼마나 사무친 슬픔인지 담담하고 담백하게 딱 설명해 줬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그 슬픔이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와, 진짜 딱 그 앞선 나레이션, 그 대사들까지 포함해서 그 순간에 등장하는 나레이션과 그 연출을 보면서 나는 이거 대본집 무조건 사야겠다 라는 다짐을 했어요. 이 드라마 텍스트의 맛을 맛보고 싶다는 그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에 남는 나레이션 멘트가 있거든요. 이 멘트 역시 동명이의 죽음과 관련된 장면에서 나오는 나레이션이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리자면은, 동명이가 죽고 나서 애순이랑 관식이 모두 다 이제 슬픔에 잠겨서 식음을 전폐하다 보니 아이들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러한 과정에서 은명이가 밥은 안 먹고 뽑기를 먹고 있는 장면이 딱 나오거든요. 뽑기를 먹고 있는 은명이의 모습을 본 애순이가 은명이를 나무래듯 밥은 안 먹고 왜 뽑기만 먹고 있냐 혼냈는데, 은명이가 이제 얘기를 하죠. 아니, 나 밥 먹었는데. 하지만 애순이는 믿을 수가 없죠, 그런 금명이 얘기를. 왜냐? 나는 챙길 겨를도 없었는데 어떻게 챙겨 먹었냐고 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믿을 수 없던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없게 부엌을 갔는데 이게 웬걸? 부엌에 음식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이라 하면은 우리 해녀 엄마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 또 새빵살이 하던 집의 집주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져다 놓은 음식들이 쌓여 있던 거고, 그걸 보니까 느낀 거죠. 은명이가 거짓말을 친 게 아니구나. 진짜 챙겨 먹었고, 또 그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나를 돕고 있구나 라는 큰 깨달음, 생각을 얻고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에서 이러한 나레이션이 깔려요. 한 사람을 살리는데 온 마을의 정성이 필요하다? 이게 저 귀에 쏙 들어온 이유가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문구랑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던 문구라 하면은 그 인디안 속담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문구예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필요하다. 거기서 키우는 데에서 살리는 데로만 이렇게 딱 바뀌어서 사용이 된 거죠. 근데 아주 잘 딱 알맞는 상황에 사용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 귀에 머릿속에 쏙 들어오고 쏙 박힌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추측 건데, 이 나레이션과 이 상황이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나레이션이었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연출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쭉 해볼게요. 그 다음 좋았던 연출을 한 번 더 얘기하자면은, 관식이랑 금명이가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바로 금명이를 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관식이, 그리고 관식이를 버스 정류장에서 돌려보내는 금명이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진짜 이막의 최고의 장면이라고 저는 꼽아요. 그 상황에서 두 개의 감정, 특히나 이제 내가 자식이니까 자식으로서 엄청 공감하고 오열했던 장면이 거든요. 아직 난 부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을 늘 아이로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은 이해는 되지만 금명이만큼 이렇게 동하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좋았던 것은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바라보고 표현하는 장면이 훨씬 좋았거든요. 그 장면은 딱 한 대사로 일축됩니다. 아빠 짜증나. 아빠 짜증나. 금명이가 오열하는 그 한 대사거든요. 아니 아빠 저 멀리서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서울에서 와서 기다린 거 생각하니까 아빠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사랑함이 넘쳐 나오지만 차마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 자신의 이 행동에 대한 그 짜증남이 더 앞서면서 튀어나오는 그 대사, 그 감정, 짜증나는데 오열하는 그 장면, 그 모든 그 종합적인 그게 와 진짜 이거는 모든 자식들이 아빠 짜증나라는 그 한마디 그 의미를 정말 잘 이해하고 모두가 공감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한마디와 함께 대부분의 자식들이 함께 오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그럴까? 우리네 자식들은 왜 그럴까? 공감하며 말이죠. 이제 그 다음 또 이어져서 좋았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딸은 늘 아무리 커도 아이로 보이는 부모의 감정을 담아낸 장면, 그 연출이 좋았죠. 딱 아빠를 보내며 용기 내 손을 드는 금명이의 모습, 시청자들에게는 금명이로 보이지만 금명이를 바라보는 관식의 입장에서는 아빠 오징어 많이 잡아와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애기 금명이로 변하면서 보이는 그 장면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 또 좋았던 연출, 이거는 그 앞선 연출과 다르게 막 감정이 요동치거나 그런 식으로 좋았던 건 아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좋았던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 대해 얘기하자면은 이것 역시 아빠 관식이와 딸 금명이가 만나는 장면에서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중국집에서 아빠 관식이는 짬뽕을 시키고 딸 금명이를 위해 또 오징어를 엄청 이렇게 건네주는 장면에서 금명이가 소주 한 잔 딱 들이키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그때 아이유님 금명이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불그스레져 있거든요. 그 순간 나의 아저씨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나의 아저씨에서도 술 먹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도 이지안 즉 아이유님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불그스레졌는데 촬영 비하인드에서 얘기해줬어요. 그때도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먹고 연기를 한 거라고. 이번에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강한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감독, 같은 연출가님이 했기에 이번에도 똑같이 진짜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올라온 붉은 얼굴로 연기를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앞에서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주제는 이거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주제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은 이마까지만 나왔음에도 감히 제가 추측해 보건대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주제는 연대와 유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가족이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하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개인, 한 가족만의 단독적인 노력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 온 마을, 온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고 유대해 나가야 모두가 잘 성장하고 잘 살아갈 수 있다를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전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 추측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이 연대와 유대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개인주의 사회와 경쟁, 과열 사회로 가면서 되게 촌스럽고 너무 이상적인 메시지로 치부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딱히 어느 순간 강조되지 않았어요. 뭔가 막 억지다 막 이렇게 하는 여론들도 있었고요. 너무 이상적이라면서.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늘 연대와 유대를 강조하는 어떤 이야기가 담긴 콘텐츠를 되게 좋아했고 또 여전히 좋아하고 있고요. 근데 이 드라마가 그러한 주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제 개인적인 추측 그리고 확신이 서니까 이 드라마가 더 좋아졌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어쩌면은 잘 얘기하지 않으려는 주제거든요. 근데 그걸 딱 꺼내서 화두로 던지니까 너무 좋았고 이게 처음 1막에서만 이 주제를 그냥 꺼낸다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장면들에서 나오냐 하면은 해녀들이 동료 해녀 를 돕고 또 그 다음에는 엄마가 죽은 애순이를 돕는
장면들에서 이 주제를 간드러지게 건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막에서도 계속 그 주제를 강조해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동명이의 죽음과 그 이후 한 가족을 돌보는 온 마을 사람들의 정성에서 그게 강조가 됐고요. 또 금명이를 도와주는 제니네 집 일을 돌봐주는 이모님의 이야기에서도 이 주제가 강조가 됐었고요. 근데 그때 그 금명이를 도와준 동기가 나오는 장면이 좀 충격. 아니 이 떡밥을 이렇게 회수한다고? 일단 떡밥에 대한 얘기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텐데 그 이모님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관식이랑 애순이가 부산의 여관에서 도둑당하고 스쳐 지나가듯 나오는 어떤 손님이 한 명 있었어요. 그때 이제 관식이랑 금명이가 그 손님을 도와주죠. 이 여관집 주인 도둑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그 손님은 피해를 받지 않게 되거든요. 그때 그 손님이 바로 제니네 집에서 일을 봐주는 이모님이었던 거고 이모님이 왜 금명이를 도와줬냐 하면은 금명이를 보니까 과거에 자신을 도왔던 이제 애순이가 떠오른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건 그때 애순이랑 관식이가 이모님한테 해준 말이 같이 이렇게 돼야 좋은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가치라는 말을 강조를 했고 그 가치라는 말에 그 이모님이 동해서 금명이를 도와준 거거든요. 이 가치라는 말이 곧 연대와 유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장면들뿐만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이 드라마는 연대와 유대를 강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 드라마가 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주의자긴 하지만 그 개인주의자로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유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완전히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혼자 살아가봤자 뭐해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기에 떡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게요. 이 드라마 떡밥 회수에 굉장히 진심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 이제 제 1막 감상평에 어떤 분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그 댓글과 같이 떡밥이 회수되는 장면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렇게 던져진 떡밥을 회수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 드라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뜻밖의 인연들에 대한 떡밥을 계속 회수하는 장면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에 어떤 새로운 장면들에 대한 추측과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회수됐으면 좋겠다 하는 떡밥들이 있다면은 보고 싶은 인물들이겠죠. 애순이의 이제 씨가 다른 동생들에 관한 이야기도 한 번쯤 이제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냥 제 망상이 또 이끌린 이야기를 하자면은 확시 하는 그 선장의 그 아내분 이제 과거 얘기로 하자면 춤바람 났다가 현장에서 애순이한테 들켜서 이제 같이 도망간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아내분이 애순이가 옆에 있고 자신의 딸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너는 나중에 결혼하면은 관식이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연애해야 된다. 아, 순서가 바뀌었네. 연애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럼과 동시에 제 추측 나중에 이 아이가 만날 남자친구 혹시 운명이? 왜냐하면은 계속 아내분과는 좋은 서사로 흘러가더라고요. 제 추측이 완전히 틀리고 좋은 연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저의 망상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이 떡밥 회수들에서 이 떡밥 회수를 하는 게 괜히 떡밥 회수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또 어떤 대사랑 이어지냐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뉘앙스의 이제 대사가 나오는 있었거든요. 그 점을 비춰보아 이 드라마 스쳐가는 짧은 연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드라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친절함의 힘을 믿는 작가님이 쓴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 친절함의 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친절함의 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그렇게 되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매사 친절함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거든요. 근데 저와 같은 생각 그리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작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스쳐가는 인연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시하고 그 스쳐가는 인연들에 대해 계속 친절함을 베풀고 그 친절함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주는 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제 떡밥 하면은 관련된 게 예고편이잖아요. 예고편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금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예고편을 봤거든요. 한번 원래 안 보는 사람인데 한번 봤어요. 그 예고편을 보니까 학생 운동하는 게 엄청 강조됐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학생 운동과 관련된 장면 다음에 바로 이제 편집돼서 보여준 장면이 되게 심각한 표정, 심각한 감정을 가진 관식이, 금명이, 애순이의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상상을 했어요. 이 사건이랑 되게 연관 깊게 큰 사건이 펼쳐지겠다. 학생 운동과 관련돼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막을 까고 보니까 학생 운동에 관한 이야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거의 신경 쓰이지 않아. 그것과 관련돼서 심각한 장면은 하나도 없었어. 그걸 보고 딱 박수를 쳤어요. 이거 예고편 만드시는 분들 응팔 시리즈에서 영향 많이 받으신 분들이나 보다. 네, 응팔이 예고편 낚시로 유명하잖아요. 약간 그 컨셉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고편을 보고 나서 새로운 이야기들에 대해 상상하고 반전을 맞이하는 재미가 컸습니다. 색다른 재미라고 해야 할까요? 그 다음 이 드라마의 시간선에 대해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굉장히 큰 특징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이 드라마 다른 드라마들과 다르게 직선적으로 사건과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부분 파편적으로 시간이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좋았어요. 왜 그렇게 전개를 하냐 생각을 해보면은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은 이 드라마는 한 사람, 한 캐릭터, 한 가정의 한 시절, 한 감정만 집중 조명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드라마예요. 근데 그 인생 전체를 시간 순으로 그냥 단조롭게 전개를 한다? 진짜 지루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단조롭지 않게 파편적으로 그 현재 사건을 이야기하는 주인공의 어떤 기억과 추억, 회상에 따라서 부분 전개해서 보여주니까 더 긴장감 높아지고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근데 또 이런 식으로 사건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추측하는 재미가 더 큰 것 같아요. 뭔가 더 맞추기 어려우니까. 근데 또 그렇게 추측했다가 뒤통수 맞는 그 반전의 재미도 더 큰 거죠. 어쨌든 그냥 좋아.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요. 이 드라마가 완전히 종영되고 나서 정말 시간순으로 애순이, 관식이, 금명이, 은명이, 그리고 동명이가 겪은 어떤 이야기들이 쭉 정리된 도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나오면 제가 직접 정리해 볼 의향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드라마에 애정이 큰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러한 드라마의 특징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앞선 1막에서의 어떤 감상평이 철회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은 뭐냐? 바로 OST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OST가 없어서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한 사람, 한 가족 인생 전체를 담아낸 이야기를 관통할 수 있는 단 한 곡의 OST는, 단 한 곡의 노래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인생 35년 살았는데 이 35년 인생을 전체를 관통하는 노래가 없는데 어찌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노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는 그러한 인생 전체를 담아낸 작품인데 그 전체를 담아낼 수 있는 단 한 곡 나올 수가 없다. 나오면 그게 기적에 가까운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듦과 동시에 저는 앞서 들었던 이 생각을 철회합니다. 이 드라마는 완벽에 가까운 드라마가 아니라 그냥 완벽한 드라마입니다. 네, 이건 그냥 드라마 1도 모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여러분들 반박시 그냥 여러분들 말이 맞는 거지만, 하지만 저는 이 생각 철회할 생각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드라마는 저에게 있어서 인생 드라마가 됐습니다. 앞으로 3박 4막이 남았긴 했지만 3막 4막 저에게는 보너스 선물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즐겨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1막 2막은 살짝 이렇게 팔짱 끼고 이 드라마 얼마나 재밌나 볼까, 이 드라마 과연 내 인생 드라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봤다면은 이제 판단 결론이 끝났기에 3막 4막은 이렇게 팔짱 끼고 이 드라마, 이 이야기 누리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여기까지가 제가 2막까지 본 폭삭 소가수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몰입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하지 못한 장면들도 계속 떠오르고, 얘기했지만 한 번 더 곱씹어 볼 만한 장면이었다 하는 장면들도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이 드라마를 보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떠신지 되게 진짜로 궁금해졌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 장면이 인상 깊었고, 어떤 대사, 어떤 나레이션이 인상 깊었는지 정말 궁금해졌고, 나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또 대화해보고 싶어졌고요. 그만큼 이 드라마가 너무 좋고요. 계속 대화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좋았던 장면, 대사, 나레이션 등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거에 대해 한 번 더 얘기해 보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저의 기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록이 조금이라도 유의미했다 하시면은 어떤 특정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의 기록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저의 기록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